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디지털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의 등장으로 이런 디지털화에 적응이 미흡한 시니어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히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많은 매장들이 무인 결제 시스템, 일명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주문을 무인으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키오스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요. 차근차근 몇 가지 키오스크를 연습해 봄으로써 앞으로 자신 있게 주문과 결제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스마트폰의 기초 설정과 앱 설치, 인터넷 쇼핑 등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다양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을 설명하기는 곤란하여 삼성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자주 쓰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와이파이 아이콘인데 한 번 누르면 와이파이가 꺼지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집이나 공용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데이터 걱정 없이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쓸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 설정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해서 등록하면 나중에 자동 연결됩니다. 이 표시는 소리 및 진동을 설정하는 아이콘인데요. 한 번 누르면 진동으로, 또 한 번 누르면 무음으로, 다시 한 번 누르면 소리로 설정이 바뀝니다. 또 이 아이콘을 꾹 누르면 소리 및 벨소리, 알림소리, 음량 조절, 진동세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벨소리가 지겨울 때 벨소리를 터치하여 다른 벨소리로 바꿔보세요. 다음은 블루투스 설정입니다. 이 아이콘이 블루투스 표시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가 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가 켜지면서 등록된 기기나 연결 가능한 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사용할 블루투스를 터치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 안 하시고 블루투스 아이콘을 켜두시면 주변에 등록된 기기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세로 모드는 화면을 세로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터치하면 세로 모드로 고정되고 또 한 번 터치하면 회전 모드로 설정되어 랩이나 유튜브 가로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모드인데요. 비행기 탑승 시 사용하는 아이콘으로 비행기 모드를 터치하면 스마트폰에 데이터 연결이 끊어지고 전화도 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는 간편하게 이 아이콘 터치 한 번으로 스마트폰 설정을 끝내세요. 휴대폰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손전등 표시는 다 아시죠? 여길 터치하면 카메라 후레쉬가 손전등으로 기능이 바뀝니다. 손전등을 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손전등의 밝기를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손전등을 밝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단계를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밝을수록 배터리 소모는 많아지겠죠? 그리고 절전 모드는 배터리 사용이 많아질 경우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사용이나 동기화, 위치 정보 등을 사용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백그라운드 작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둔 상태에서 특정 앱의 사용과 무관하게 항상 특정 앱의 일부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림 등이 그런 기능이고 그 외에도 선택적으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데이터 아이콘인데 데이터 통신을 설정하는 아이콘이에요. 한 번 누르면 데이터를 끄는 팝업 창이 뜨고요. 꾹 누르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페이지가 열립니다. 근데 데이터 끌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켜두시면 되세요. 다음은 핫스팟 기능인데 핫스팟은
나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이 하나의 송신 안테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핫스팟을 한 번 누르면 활성화되고요. 꾹 누르시면 핫스팟의 네트워크 이름을 바꾸는 것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꼭 아는 사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있는 거고요. 핫스팟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핫스팟 검색에서 연결할 때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핫스팟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핫스팟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이터는 곧 내 스마트폰의 데이터 소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적으신 분은 조심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화면 밝기 조정이 있는데 좌우로 밀어서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 옆에 있는 아랫방향 꺽쇠를 터치하면 상세 설정이 나오는데 화면 밝기와 화면 모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아래에 보면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시던지 화면을 크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블루라이트를 줄여서 눈이 안 아프도록 하는 기능인데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아이콘은 GPS와 연결시키는 기능으로 휴대폰 분실 시 휴대폰 위치를 찾거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이므로 평소 켜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뷰 기능은 LG폰에서는 화면 공유로 표시되는데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TV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뷰를 켜면 TV 화면에 연결을 할 것인지 묻는 팝업 창이 뜨는데 OK 누르시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복사되어 TV에 나옵니다. 유튜브를 크게 보고 싶으실 때 스마트 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나머지 기능들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맨 마지막 삼성 키즈란 아이콘이 있는데 이 기능은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유해 정보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 허락할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이상 자주 쓰는 스마트폰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 시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한 앱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삼성폰은 구글 플레이, 애플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구글 플레이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면 구글 플레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원하는 앱 명칭을 입력해 검색하면 아래로 쭉 앱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 원하시는 앱을 터치해서 설치 및 실행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핸드폰 메인 화면에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면 깔려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자주 쓰는 앱을 골라 꾹 누르고 있으면 홈 화면에 추가 창이 뜹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홈 화면으로 앱이 올라오는데 이건 바로 가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홈 화면에서 앱을 꾹 눌러 지우면 바로 가기만 지워지는 것이고 아까처럼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린 후에 나오는 앱을 삭제해야 그 앱이 다 지워집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 보고 싶은 언론사들을 구독해 놓으면 구독한 언론사 위주로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뉴스 구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을 열면 첫 홈 화면에서 우측 하단 뉴스 콘텐츠를 터치하면 뉴스 창이 열리는데요. 중앙 상단에 언론사 편집, 오른쪽에 구독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이 나오는데요. 좋아하는 언론사의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구독창으로 그 언론사가 선택이 됩니다.
구독할 언론사들을 다 선택한 다음 하단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언론사 구독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 뉴스란으로 돌아오면 구독한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기사가 정렬이 됩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에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대부분 설치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 네이버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회원 가입은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회원 가입이라고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홈 화면 맨 아래 로그인 창에서 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메인 통합 검색창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쇼핑 창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 안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합니다. 검색하실 때는 후기와 가격을 잘 비교해서 구입할 물건을 선택하시고 옵션 등을 선택하여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하실 때에는 장바구니 담기를 이용하셔서 담아놓고 한 번에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구매를 누르시면 주문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배송지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결제 수단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충전 결제는 출금 계좌를 연계해 놓고 출금 계좌에서 네이버 페이 계좌로 선 충전을 한 다음에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10,0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2.5%의 포인트 적립이 되는데요. 부가적인 적립 포인트이니 유용합니다. 즉, 물건값이 9,000원이면 10,000원을 충전하여 9,000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000원은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2.5% 적립이 추가되니 총 1,250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외에 계좌 간편 결제는 은행 계좌를 연계해두고 결제할 때마다 그 금액만큼 출금이 되는 방식인데 충전식과 비슷하나 적립 포인트가 없고 결제 금액만큼만 출금이 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카드 등록을 해놓고 결제하는 카드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한 일반 결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한 다음 맨 하단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되고 배송 절차로 들어갑니다. 결제가 되면 네이버 알림창에 결제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배송이 시작되면 배송 알림도 뜹니다. 그럼 배송 조회를 알림창에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쇼핑창에서 위 줄 3개를 누르면 주문 배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되면 구매 확정을 하시면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여기 더해서 후기를 작성하시면 추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다양한 앱이 있으나 대표적인 앱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배달의 민족을 검색하여 앱을 터치합니다. 설치 후 앱을 실행시키면 홈 화면이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얼굴 모양이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로그인 창을 터치하면 맨 하단에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기본 정보 제공을 동의한 후 전화번호 인증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스팸 문자들을 피하기 위해 필수 항목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가입을 한 후 홈 화면 맨 위 상단에서 주소 설정을 하면 그 주소 주변의 음식점들이 검색이 됩니다. 주소 설정 후 배달 아이콘을 눌러 음식 배달 창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검색하면 주변 가게들이 쫙 뜨는데 이 중에서 적당한 가게를 선택하여 메뉴를 정하시고 옵션 선택을 한 다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때 배달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해서 메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메뉴에 추가 사이드 메뉴 등을 추가하여 배달 최소 금액을 넘긴 후
장바구니로 가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이버 페이처럼 배민페이가 있고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 선택은 네이버 쇼핑 등과 비슷합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잘 안 잡히거나 택시가 잘 안 오는 곳에 있을 때 간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이 카카오 택시 앱인데요.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 부르는 법을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 택시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정식으로는 카카오 T 앱인데요. 택시 이외에도 렌터카나 비행기표 예약, 시외버스, 기차 예약 등도 가능합니다. 일단 카카오 T 앱을 실행시키면 홈 화면의 맨 앞에 택시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해 봅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나오고 목적지를 입력하여 도착지로 설정하면 택시 호출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예상 비용도 같이 나옵니다. 일반 호출을 클릭하면 결제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적용하기를 눌러 호출을 클릭하면 결제가 진행됨과 동시에 택시 호출이 됩니다. 택시 넘버와 호출 경로도 같이 나오니 호출 장소에 대기하시다가 카카오 마크를 단 택시가 오면 넘버를 확인하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으니 간편합니다. 요즘 정말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직접 이용해보며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인 커피숍에서 직접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볼까요? 네,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따뜻한 것이 있고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겼죠. 또 추가로도 하시려면 카페라떼,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겼습니다. 결제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IC카드가 있고요. 혹은 교통카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 혹은 QR코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IC카드 방향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이 나왔네요. 디스펜서에서 일단 컵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채워야겠죠. 자, 디스펜서에서 이제 컵이 나왔는데 얼음을 머신기 중앙에 꽂아주고 네, 푸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얼음이 나옵니다. 여기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럼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한번 사보도록 할까요? 자, 물건 몇 가지 담아왔는데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바코드가 여기 있죠? 바코드를 이렇게 찍히네요. 자, 일단 찍었고, 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샀는데 바코드 여기 있죠? 찍어볼게요. 역시 잘 찍히고 있고요. 과자도 그쪽에 바코드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면 네, 이렇게 주문이 총 3개 담겼고 4,500원 결제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도 있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페이코 등이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영수증, 네, 출력해 볼게요. 예.
신용카드 결제가 끝났습니다. 영수증도 이렇게 나왔고요. 자, 카드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제 그러면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자, 화면 먼저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터치. 결제 방법부터 먼저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자, 카드가 있고요. 디지털 쿠폰, 현금이 있는데 저는 오늘 카드를 결제할 거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천 메뉴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햄버거에 가서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햄버거 메뉴가 나오고 네, 디저트 치킨, 음료 커피가 나오는데 먼저 햄버거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뭘 먹을까요? 저는 일단 이 불고기 버거 세트, 버거만 하실 수도 있고 세트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세트로 하시면 감자튀김이랑 음료가 같이 나오고요. 세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기본 포테이토 혹은 추가 메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테이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 콜라, 사이다 혹은 이제 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콜라 마셔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담긴 거 보이시죠? 결제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 자, 포장하실 건지 매장에서 드실 건지 저는 포장을 하도록 할게요. 포장. 자, 할인이나 적립이 있으시면 선택, 없으면 선택 없음. 자, 결제는 신용 체크카드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잘 보시고 여기 카드 방향의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화면에서 결제가 다 완료가 되면 영수증 발행. 자, 영수증이 나왔어요. 자, 영수증 보시면 자, 292번 대기번호라는 게 나오시죠? 이 대기번호 292번으로 이제 앞쪽 매장에 가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쪽 보시면 주문하신 제품이 나온 거예요. 292번.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음식이랑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기번호 같은 제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 서류를 관계 기관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저 키오스크 보니까 일단 글자가 작은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큰 글씨 보기가 있어요. 한결 보기 간편해지셨죠? 위쪽에 보시면 제일 많이 찾으신 증명서 나오시는데 저는 주민등록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초본, 등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등본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자,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번호는 천천히 눌러주세요. 자, 별표로 나오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지문을 누르라고 하네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한번 위쪽으로 올리듯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조금 위로 올리듯이 지문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용도로 선택하실 건지 저는 공공기관용으로 직접 선택.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해 하시는데 자, 보시면 법원용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시고 교육기관 역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공공기관, 부동산 계약용, 금융병원용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저는 공공기관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1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급할 부스는 저는 한 부면 되기 때문에 한 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2부 누르시면 되고 저는 확인을 그러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뗄 서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선택 완료 눌러줄게요. 저는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필요하시면 현금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카드가 보통 삼성페이만 모바일 간편 결제고 IC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IC 카드 눌러주겠습니다. 자, 역시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자, 카드 써 있는 붓에 천천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승인 되었고요.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카드를 뽑지 말라고 하네요. 자, 발급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어요.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네,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가기가 편하겠죠. 정부민원24 사이트에서 무인 민원 발급 안내를 검색하시면 각 시도, 시군구별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의 활용에 대해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디지털을 활용한 생활 편의 시설과 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용감한 디지털 생활을 기대하며 오늘의 디지털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